안녕하세요. 사부작 오디오 문수경입니다. 오늘부터 사부작 소설에는 저와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가진 소설가 김가경 작가님의 연작소설 3편을 특집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작가님은 2018년의 어느 날 저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멈춰있던 두 번째 소설의 실마리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작품 다소 기이한 입장의 시부터 들려드립니다. 비록 이 첫 번째 소설에는 제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어질 두 편의 소설 속에서 소리예술과 수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작품입니다. 다소 기이한 입장의 시는 5부분으로 나뉘어 차분히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현실과 소설이 교차하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세계. 오늘은 그 시작, 김가경 작가의 연작소설 첫 번째 이야기, 다소 기이한 입장의 시, 제1화부터 함께합니다. 사부작 소설 다소 기이한 입장의 시 작가 김가경 제1화 그는 자장면 그릇을 작업실 복도에 내놓다가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노란 원피스를 입고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머리 왼편에 회색 꽃핀을 꽂았고 천으로 된 작은 가방을 든 모습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며 빛이 고스란히 복도로 스며들었다. 흘러내린 긴 머리카락 사이로 툭 삐져나온 광대뼈와 두툼한 입술. 그녀는 고갱 그림 속에서 막 걸어 나온 타이티 여자처럼 보였다. 그녀는 다른 입주작가 작업실 앞을 지나오면서 자주 웃음을 흘렸다. 딱히 그를 보고 웃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무언가를 감상하듯 옆방까지 걸어와 붉은 물감이 피처럼 묻어있는 한복 속치마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12폭이 훨씬 넘는 속치마는 무용 선생의 공연 의상이었다. 장마 때 복도에 내놓은 뒤 아직 걷어들이지 않고 있었다. 왕가 나를 봤어요. 그녀가 치마폭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복도에 나와 있는 사람이 달리 없었는데도 그에게 하는 말로 들리지 않았다. 왕가 나라니. 느닷없는 그녀의 말에 그는 작업실로 들어가려다 멈칫거렸다. 율 브리너와 데보라 카가 나오는 까마득히 먼 옛날 영화를 어느 케이블 채널에서라도 본 모양이었다. 그도 오래전에 본 적이 있었다. 이 드레스가 맞아요. 그녀가 확신에 찬 듯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라고 물었다. 그는 그런가요? 라고 혼자 웅얼거렸다. 피까지 묻은 한복 속치마에서 왕과 나를 도저히 떠올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가 그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그제야 그는 그녀와 운동장에서 몇 번 마주쳤던 기억이 떠올랐다. 유치원생 아이 둘을 데리고 서였다. 남자아이는 그녀의 아이였고 여자아이는 고모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조카인 것 같았다. 그녀는 늦은 시간까지 미끄럼틀 위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있거나 산동네 어디쯤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눈여겨보지 않았음에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녀가 두고 있는 시선 때문이었다. 대상을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무언가로부터 어긋나 있는 시선이었다. 이 학교는 미란이가 다닌 학교예요. 그녀가 여전히 시선을 그에게 주지 않은 채 이를 드러내고 환히 웃었다. 그녀는 왼쪽 윗니가 반쯤 썩었고 아랫니도 치열이 고르지 않았다. 그때 어린아이 둘이 복지관과 연결된 동에서 창작동 복도로 막 뛰어들었다. 등에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이쪽을 향해 내달렸다. 복도 끝에서 화장실 옆으로 꺾어진 별개동은 지역 복지관이었다. 복지관과 창작동은 복도가 서로 연결됐지만 왕래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녀가 다시 이를 훤히 드러내고 웃었다. 등을 쥐고서도 뛰어오는 소리만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알아챘다. 달려오던 아이들은 그녀의 품에 안기는 대신 그가 열어놓은 미닫이 문을 통해 작업실 안으로 곧장 뛰어들었다. 책상 위에 시집 원고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기에 그는 서둘러 작업실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이미 유치원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친 채 남자아이는 책꽂이 앞에서 휴대폰을 들이대며 사진을 찍는 중이고 여자아이는 어디서 찾았는지 비스킷을 입에 물고 창가에 놓아둔 소파에서 뛰어올랐다. 그가 현관에 벗어던진 녀석들의 신발을 바로 놓는데 뒤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남자아이가 그의 엉덩이에 휴대폰을 들이대고 있었다. 찰칵찰칵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주의를 주려고 그가 돌아서자 앞부분을 겨냥하고 휴대폰을 마구잡이로 눌러댔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찌르며 무언가 안다는 표정으로 깔깔깔 웃어 젖혔다. 그때 소파 위에서 뛰던 여자아이가 바닥이 미끄러운지 양말을 벗어던졌고 하필 한 짝의 커피잔 속으로 빠져버렸다. 먹다 남긴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손쓸 틈도 없이 펼쳐놓은 교정 원고가 엉망이 되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때 그녀가 문 밖에서 고개를 삐죽이 내밀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이들을 들여 공연히 시간을 낭비하기 싫었다. 그럼에도 그는 네라고 해버렸다. 그녀가 산만하게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곧 나가리라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녀는 현관에 신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실내로 들어왔다. 한 번 접어시는 하얀 발목 양말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실내 바닥은 원목이 깔렸다. 씨가 있을 때는 현관과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았다. 씨가 밖으로 떠돌아다닐 동안 방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그게 거슬렸다. 매트를 사다 그 경계에 놓자 그런 일은 더 생기지 않았다. 그의 예상과는 달리 그녀가 치마를 간추리며 의자에 앉았다. 미란이가 나온 학교인데 미란이가 무척 와보고 싶어 했어요. 그는 마지못해 학교가 워낙 많이 변해서 찾아와도 추억을 발견하긴 힘들 거라고 말했다. 남은 거라고는 창과 미닫이문 정도였다. 미란이가 일을 다녀서 못 와요. 그녀가 방안을 두리번거리다 그를 쳐다보았다. 여전히 시선이 어긋났다.